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인데요. 6월 5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 BM 무상증자 300%하고 관련을 해서 신주 인수권과 관련된 이야기, 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고 지금 신주 인수권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본주로 바꿔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신주인수권의 그 프리미엄 이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미리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또는 급등락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보통주가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번에 거의 한 달 정도의 그 주가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300% 무상증자 전후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뭐 신주인수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할 것인지 보통주를 투자를 할 것인지, 결국 이거는 300% 무상 전후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이렇게 300%씩 발표했을 때 초반에는 그 무상증자 발표했으면 심리적으로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발표는 4월 6일 날 그 장 종료 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당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자체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이 300% 무상증자로 인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과연 이 대규모 무상증자 전후로 이렇게 무상증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거를 경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사실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이 무상증자 이거하고 또 별개로 제가 시황에 또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게 제 채널인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에코프로비엠은 300% 무상증자 일정하고 그때 이제 무상증자를 무작정 받는 것이 유리한가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의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하고 그 수익성, 제일 중요한 거는 증자 이후면은 증자 이후에 아무래도 자본금 규모가 현재 수준보다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거 하고 따지면 정확히는 400%, 4배로 늘어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그랬을 경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되는지, 주가의 상승폭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상승폭하고 수익성의 증가가, 비율로 볼 때 수익성의 증가가 너무 더디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황을 한번 보시고,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뭐 나름 비판적이나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오늘 시간에는 과연 무상증자를 하기 전하고 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과거 경험적인 사례에 비춰서 결론적으로 주가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저는 이제 경험적인 그 관점에서 과연 무상증자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증자 후에도 강세로 간다면 증자를 받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증자 후에 늘어난 물량 부담 때문에 약세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증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증자 전에 최고점에 주가를 매도한 다음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흐름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대규모 무상증자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는데요. 물론 에코프로 BM 이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요.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이미 작년도였죠. 작년도에 3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이 무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또는 그 기준일이 됐을 때 권리락을 했을 때 그리고 무상증자로 대규모 주식이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에코프로 H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에어필터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클린 환경의 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21년 7월 15일 날 무상증자 300%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요때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제가 편의상 차트보다도 그 주가의 1일 그 시세로 주가 추이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HN의 일봉으로 본 그 차트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HN도 원래는 그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주식이었잖아요. 원래 382만 주에 불과했는데 300%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1530만 주대로 주식 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이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물론 이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그 클린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측면들이 있었는데 12만원대의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이후에 주가가 20만원대 또 이게 이제 권리락을 한 그런 기준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40만원대도 넘게 상승했었던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요약된 내용들을 봐보면요. 무상증자를 발표한 거는 7월 15일이었는데요. 7월 30일에 권리락을 했어요. 주가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 7월 15일 날 발표하고 7월 16일 날은 25만 6천원 21만 3천원 21만 6천원에 종가는 24만원 정도로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7월 9일에는 24만 7천원 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 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가 7만 3천원까지요. 또 7월 20일에는 32만 2천원 이 고점을 40만원까지 기록하는 이런 그 무상증자 권리부 최종일 가격이 4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그래프가 에코프로 HN의 일봉 차트 비록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대략 주가 흐름이 증자 전후에 발표했을 때 7월 15일 전후에 주가가 이전에도 무상증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정보가 노출됐는지 여하튼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7월 15일 발표에도 20만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한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300%의 무상증자가 기존의 흐름에
비교적 그때만 해도 최근에는 뭐 800%까지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당시에 300%는 파격적인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2, 3일 조정하다가 31만 6천 원 7월 19일에 그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증자에 임박해서는 7월 27일 날 40만 원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7월 30일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보면 7월 29일 날이 권리락이죠. 권리락한 날 이게 34만 900원이 권리부 최종일의 시세였었는데, 사실 권리락하게 되게 되면 85,300원이 권리락 기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날 11만 원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증자 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 증자 이후에 권리락이 되니까 주가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었죠. 문제는 이후에 이제 이 주식이 상장을 직전하는, 상장일이 8월 30일 날 상장되는 거, 8월 20일 날 상장 예정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가가 상장되기 8월 20일이 상장일인데도 불구하고 3, 4일 전부터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가 21만 원을 기록했던 주식이 이제 무상증자가 출회될 거로 예상이 되니까 8월 20일 전후 3, 4일 전부터, 보통 이게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이 유상증자가 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틀 전부터 미리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전부터 10%가 넘는 주가가 하락이 됐었고요. 증자 전후로 무려 지금 첫날 13%, 10%, 13% 이렇게 해서 33%, 결국은 거의 그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단순간에 3, 40% 정도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게 에코프로 HN을 보고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에코프로 HN을 놓고 봤을 때 증자가 발표된 시점에서 주가가 미리 급등하고, 그 다음에 권리부 최종일에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에코프로 BM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같은 그 에코프로의 계열사인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300%를 했을 때 발표 전후, 그 다음에 권리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되기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상주고 상장 전후로 아무래도 그 수량이 그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의 3배 이상이 신규로 상장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결국은 그 이후에 에코프로 HN도 상장 전후에 10만원대를 유지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46,000원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권리부의 무상증자 300%를 받기 위해서 그 주가가 일단 무상증자 받으면 손실을 안 본다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100주만 샀다 하더라도 3천만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3천만원 투자한 것이 현재는 주식수 300주를 받은 거 감안해서 400주가 됐다 한들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1840만원에 불과하다는 거, 고점하고 지금 손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18만원대 산 사람이 18만원대 사고 주가가 40만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증자 받는 게 유리하다 해서 증자를 받고 현재까지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은 손익분기점에 왔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대규모 무상증자가 무작정 증자를 받고 보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 이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 HN에서 우리가 봤듯이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도 예상되는 흐름은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니까 물량 부담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38만 7,600원으로 결정된 가격이 뭐 1, 2만 원 또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지만 6월 28일 무상주의 기준일 요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차례 또 급등 가능성, 지금 현재 여하튼 50만 원을 넘는 가격이 무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최고가 아닙니까? 근데 과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서도 권리 부에 그 신고가를 조금 경신하는 면들이 있었다 하는 측면으로 볼 때 6월 28일 그 무상일 전후로 또 한 차례 신고가를 경신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6월 27일 날 권리락을 하게 되면 또 주가가 12만 5천 원대로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가이니까 한 20만 원대 또 그 이상으로라도 이 저점에서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국면들이 예상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상주는 그 125만 주지만 요건 7월 7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은 크진 않을 것 같지만 무상주가 출해지는 무려 7,245만 주가 철회해지는 7월 15일 전후에 과거 에코프로 HN이 이렇게 그 본주 그 대규모 무상주가 출해되기 3, 4일 전부터 주가가 급락했었다고 하는 점, 요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이후 과거 그 에코프로의 계열사였던 에코프로 HN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